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대한 독서의 힘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이제 프롤로그인데요. 위대한 독서의 힘, 이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우리가 독서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혹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모았더니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하고 싶지 못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돈도 좀 잘 벌고 싶고, 이왕이면 공부도 좀 잘하고 싶고, 이왕이면 어떤 직급에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면서 성장 위주의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대한민국이 정말 못 살았어요. 한 200개 나라 정도에서 한 195위 정도 할 만큼. 정말 좀 믿어지지 않는 얘기지만 소말리아에서 우리를 도와줬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우리 불쌍하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 만큼 어려운 시대에서 그때는 무조건 이제 잘 살아보세요. 우리 정말 우리도 한번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런 취지로 막 성장 위주로 막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이제는 좀 문제가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인성교육법이 발의될 만큼 세상이 정말 많이 인성교육을 해야 할 만큼 사람 다음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할 만큼 그렇게 안 좋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성장 위주로 막 살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먹고 살만은 해졌는데 이제는 삶의 질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그게 저는 모아보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막 성공만을 막 추구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러다 이제는 성공 플러스 행복까지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는데 제가 돌아볼 때 정말 나는 성공했어,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많은 사람을 돌아보면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막 성공을 하긴 했는데 행복도 같이 이렇게 동반하는 사람은 드문 것 같고요. 때로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분이 정말 성공했느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공과 행복을 두 가지 동시에 이룬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저는 그것을 마음의 힘에서 찾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마음의 힘이 약한 거예요. 내가 성공을 이뤄낼 마음의 힘이 부족한 거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낼 마음의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힘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힘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의 힘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독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만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강해져요. 육체가 강해지거든요. 마음은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유일한 방법은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내 마음이 강해지면 내가 정말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독서의 힘은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서가 위대한 이유는 생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힘을 강하게 하려면 내 생각을 강하게 해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그냥 보통 생각밖에 못하던 생각을 위대한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꿈이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는 막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그 생각을 바꿔야 그 사람이 저는 최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래서 내 운명, 내 인생을 바꿔가려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 안에서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한계 안에서. 그래서 그 내 생각 주머니에 좋은 생각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좋은 생각을 집어넣을 거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책 한 권을 읽었다고 해서, 책 10권을 읽었다고 해서 내 생각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한 권이 10권이 되고 10권이 20권, 30권, 50권, 100권으로 이렇게 쌓여가면,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생각만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저는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독서로 인생을 바꾼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선 세종대왕이 그렇게 바꿨죠. 세종대왕 원래 삼남으로 태어났어요.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왕이 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원래 맏아들, 장자 우선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독서로 모든 왕자보다 뛰어났어요. 인격도 뛰어났고 실력도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태종에게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도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입양이 됐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살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트럭 운전을 하거나 뭐 카센터 같은 데서 일하는 그 노동자 가정으로 입양이 됐어요. 실제로 청소년기에 방황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독서의 힘으로 모든 걸 극복해내고 정말 세계 최고의 기업을 세울 수 있었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도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서 정말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방황하다가 술, 담배는 기본이고 약물까지 중독이 됐었고 심지어 임신까지 됐었어요. 그랬던 오프라 윈프리 아빠 집에 가서 새엄마에게 독서 교육을 받았어요. 독서의 힘으로 세계 최고의 토크쇼를 진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소프트뱅크 손정희 뱅크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3년 동안 4,000권의 책을 읽고 세계 최대의 기업을 세울 수 있었어요. 우리 이런데 박성수 회장님도 근육 무기력증으로 3년간 병원에 입원해서 3,000권의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세울 수 있었어요. 민들레 연수의 지승용 대표님도 방황하면서 인생의 시리에 빠졌을 때 3년 동안 2,000권의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를 세웠어요. 이 모든 것들이 독서의 힘이에요. 독서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상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나는 독서하다가 죽겠다 라는 결심으로 살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알았어요. 자신의 생각의 한계만으로는 도저히 위대함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독서했어요. 어떤 결심으로요? 독서하다가 죽겠다는 결심. 이제는 바로 당신의 차례예요. 이제는 나도 정말 독서하다 죽겠다. 평범을 뛰어넘어서 보통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나도 정말 위대한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 결심이 필요한 시기예요, 이제. 그래서 당신이 이제 선택하면 돼요.
나도 독서에 내 모든 걸 한번 걸어봐야겠다. 그리고 나도 한번 위대한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